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데일리 퓨처 마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캐스팅한 뉴스는 2월 14일자 매일경제신문 기사고요. 종자 전쟁과 관련된 특집 기사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이 꽤 긴데 중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대한민국 종자 산업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자 전쟁이라는 말을 붙인 것처럼 종자 산업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세계 종자 시장 규모는 지금 현재 이제 554억 달러 정도고, 그리고 2025년에 860억 달러인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95조 정도 되네요. 95조. 95조 정도의 금액이고, 그리고 한국의 종자 시장 규모는 억 원입니다. 현재 6,119,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이 6,633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외국산 종자 수입액이 1억 2,583만 달러예요. 이 금액이 얼마냐면 1,394억 정도입니다. 1,394.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한 4분의 1 정도인가요? 네, 한 4분의 1 정도 지금 이제 수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어쨌든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이 종자 시장, 세계 시장 규모가 이 정도라면 뭐 우리가 경쟁력 있는 종자를 가지고 있다면 뭐 수출을 해서 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큰 시장인 거죠. 그리고 어차피 또 전 세계는 계속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기후변화, 그리고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또 식량 안보가 되게 중요한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업이 가장 또 유명한 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한번 표쳐맞게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사 내용 보면서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종자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그러니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우장춘 박사죠.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 항상 읽는 책 중에 이 씨 없는 수박 박사님, 우장춘 박사. 근데 뭐 씨 없는 수박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썼던 논문 중에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육종학자 반열에 오르게 된 게 이 종의 합성에 대한 논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합성 이론은 당시 다윈의 종의 기원이나 멘델의 유전 법칙을 보완하는 이론으로 세계 학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론의 이제 또 의미가 여기 보시면 다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1800년대 말부터 세계를 휩쓴 제국주의는 그 이론적 근거를 다윈의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에 두고 있었는데 배추와 양배추가 자연 교잡을 통해 유채라는 새로운 식물이 됐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자연 세계가 약육강식이나 적자 생존만이 아니라 상생과 공생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이게 이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사실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분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부산에 한번 아이랑 갔을 때, 가족끼리 갔을 때, 부산에 가면 우장춘 박사 그 박물관, 기념관이 있어요. 동래구 쪽에 가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부산에서 연구를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부산 가시는 분들은 바다만 보지 마시고, 우장춘 박사 기념관도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서 또 그분에 대한 업적, 그리고 그분의 기념품들 한번 보시면 좋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분이 한국에서 어쨌든 그런 종자와 관련된 연구를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배추, 무 종자 이런 거 개발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어떤 업적을 토대로 한국의 이제 종자 산업, 그러니까 국내 종자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홍농 종묘, 뭐 중앙 종묘, 서울 종묘, 뭐 청원 종묘 같은 예전에 유명했던 대표 종자 회사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글로벌 자본에 흡수된 대표 종자 회사들에 대한 정보인데, 저도 이제 이거는 이제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다우 케미컬이죠. 미국의 화학회사 중에 유명한 다우 케미컬. 그리고 이제 또 듀폰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 두 회사가 같이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다우 듀폰. 이 회사가 이제 종자 또 사업을 하니까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했고, 그리고 중국의 캠차이나라는 회사가 신젠타라는 종자 회사를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회사는 이제 중국 회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몬산토라는 그 종자가 됐죠. 이 회사는 또 독일의 바이엘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 그죠?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독일,
이게 3파전이죠, 3파전.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이제 외환위기 때, 1998년대 우리 IMF 외환위기 왔을 때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4대 종자회사죠. 홍농종묘, 중앙종묘. 여기는 바이엘, 현재 바이엘이고 예전에 몬산토로 인수가 돼버렸고, 그리고 서울종묘는 캠차이나, 예전에 신젠타에 인수된 걸 캠차이나가 인수를 했죠. 그리고 청원종묘는 일본 사카다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4대 종묘회사가 전부 해외로 팔려버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종자회사 직원 급여가 삼성전자보다 많았대요. 훨씬 많았답니다. 그만큼 이제 경쟁력 있는 회사였는데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매각을 이런 걸 이제 국가에서 사실은 어떻게든 막고 보존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그래도 한국이 지금 유전자원을 그래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다행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자 유전자원은 세계 5위 수준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도,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5번째로 많은 26만 4천 점을 그래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돼 있다. 이게 이제 좀 그래도 다행스러운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종자 산업이 이제 어쨌든 그 이후에 어려워져가지고 우리가 먹는 청양고추도 그렇고 그리고 뭐 고구마, 양파 이런 건 거의 다 뭐 일본이고 그리고 파프리카는 대부분 네덜란드 쪽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자들에 대한 또 로얄티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근에 대기업들이 어쨌든 이런 농업이나 종자회사에 투자를 하고 인수를 해가지고 좀 살아날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는 큰 지금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농업아이즈는 농협에 인수됐고 경영권 인수됐고 그리고 그 동부팜한농이죠. 동부팜한농이 LG화학에 인수가 됐는데 뭐 사실은 지금 별 다른 걸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이 이유는 사실은 지금 대기업들이 대규모 자본이 농업에 들어와서 사실은 좀 규모화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또 대기업이 또 농업까지 한다 이런 지금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여러 지금 문제에 부딪히면서 사실은 그 전에 큰 사업들을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그 스마트팜 시대에 어쨌든 규모화된 자본이 없이는 앞으로 또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든 갈등을 잘 풀어서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어쨌든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지금 우리나라 종자회사들이 열악한 이유가 등록된 종자회사는 2,000개가 넘는데 100억 원, 매출액 100억 원 넘는 종자회사는 몇 개 없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종묘회사들이 작은 소규모 업체고 개인 사업자로 형태되고 운영하고 있는 게 많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현실입니다. 현실. 자, 그런데 그나마 앞으로 또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는 앞으로 이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는 기능성 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그 골든시드 프로젝트라는 걸 정부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 성과가 바로 이 기능성 작물 종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빨간 배추, 여기 보시면 빨간 배추 있죠, 여러분. 빨갛다라는 게 사실은 뭐 빨간 거보다는 여기 보시면 좀 보랏빛이에요, 보랏빛. 그래서 저도 이거 먹어는 봤는데, 여러분 양배추도 이 색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추도 이제 이런 기능성, 효과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안토시아닌 함유해서 빨간 배추를 개발했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배추 색깔이 좀 여러분 노랗게 좀 더 진하게 노란, 이걸 이제 황금 배추라 그럽니다. 최근에 저도 그 가보면은 뭐 비타민 배추다 이래가지고 쌈 배추라고 해서 이렇게 파는 것 중에 이렇게 노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황금 배추라는 거고, 요것도 그 황산화 물질이 더 토마토보다 10배가 더 많은 배추입니다. 그리고 당조고추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요게 혈당 떨어뜨려 주는 거. 이게 이제 당조고추라 해서 이거 마트 가면 이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기능성 작물로 나와 있고, 어쨌든 이런 기능성 작물들이 어쨌든 종자가 계속 나오면서 또 이런 게 글로벌로 수출이 되면 우리에게는 부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좋은 경쟁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것 중에 최근에 우리가 생명과학 기술 쪽에서 가장 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죠. 바로 유전자 가위. 유전자 가위와 유전자 편집 기술. 요게 이제 앞으로 종자 개발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이 또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뛰어난 기업이 있어요. 툴젠이라는 회사. 그래서 이 회사가 황산화 항노화 성분인 올레익산이 기온 콩의 2배 이상 함유된 유전자 가위 콩 종자를 미국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GMO 그 제품의 그 식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부감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또 종자들은 시장성이 또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교수 한 분이 유전자 가위 편집을 활용하면 신품종 개발에 평균 13년이 걸리는 GMO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큰 장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또 이런 그 바이오 기술에 또 강력한 그 경쟁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또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종자 개발에도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종자 산업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크게 한 5가지 정도네요. 생산성을 일단 향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품질 지향, 그 다음에 안전성 제고, 그리고 기능성 개발,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맞춤형 추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미래에는 개인 맞춤형 종자로 승부해야 된다. 근데 그 이유가 최근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의학 쪽에서 개인의 병력과 유전 정보 그리고 체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의 그 의료 기술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개인이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미리 알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도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어차피 내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면 거기에 맞게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먹으려면 거기에 맞는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물 종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개인 맞춤형 의료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결국은 개인 맞춤형 품종, 종자 시장을 키울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배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 식물 공장의 발전, 스마트팜의 발전이 또 결국은 국역화된 농산물을 생산하기가 수월해지는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앞으로 미래는 결국 개인 맞춤형 종자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게 이번 기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종자 산업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농업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이 보다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코르테바라는 이 회사는 코르테바가 여러분 그 다우 듀폰 그 회사들이 그 자회사로 만든 종자 회사거든요. 그래서 코르테바의 연간 R&D 투자액이 1조 2천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농업 분야 전체 R&D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국내 종자회사 전체 매출액의 2배에 달합니다.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이 뭐 디지털 그리고 또 그린 뭐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또 뉴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종자와 관련된 R&D에도 많은 투자를 좀 앞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또 기업이 나서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학교 이제 연구 인력들이 잘 또 연구를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책임질 그런 종자들을 많이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뭐 이런 이제 또 종자 산업에 대한 걸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더 해보시고 또 투자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걸 또 이해를 하셨다면 관련된 기업이나 또 관련된 또 국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좀 앞으로 미래를 보시면서 표처마킹을 하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또그 진로, 그러니까 아이들의 진로나 이런 것도 이런 분야가 또 중요하다는 걸 또 보시면 또 많은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일리 표처마킹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